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시밀러러티, 유사도 측정의 대표가 되는 코사인 시밀러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등에 대해 공식을 배웠죠. R을 사용해서 각 메저들을 함수로 코딩했고, 예제 입력 데이터를 메저 매트릭스로 만들어서요, 각 메저들의 특성을 실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코릴레이션은 텍스트의 유사도 측정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코릴레이션은 곱하기 연산이나 더하기 연산에도 아주 적합한 메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릴레이션은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 non-linear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관계성을 찾지 못한다 라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즉, 코릴레이션은 리니어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한 메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릴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밀러리티 메저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non-linear 관계에 대해서도 메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이라는 것은 클라우디 셰논에 의해서 제안된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에서 나왔고요. 따라서 상호 정보량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알려면 클라우디 셰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키피디아가 나오고요. 클라우드 셰논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라우디 셰논. 네, 이분이죠. 지금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게 생기셨네요. 1916년에 태어나셔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군요. 84세에 미시간에서 태어났고요. 여기 이분을 딱 The Father of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셨고 Electrical Engineer, 그 다음에 크립토그래퍼였습니다. 네, University of Michigan,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이죠.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기회로 연구를 쭉 했었고요. 1937년도 석사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때 석사 논문의 제목이 A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이죠. 전기회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전기회로는 일련의 방정식과 방정식의 조건으로 기술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셰넌은 전기회로로 모든 논리 연산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고요. 이때 당대의 영국의 수학자 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모든 해결 가능한 수학 문제는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 셰논과 앨런 튜링의 이론이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죠. 그래서 모든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 개념이 이 셰논과 튜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위키피디아 쭉 내려가면은 Selected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디 셰논이 1937년도 MIT 석사 학위 논문이 여기 A Symbolic Analysis of Relay and Switching Circuit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1948년이죠. 거의 10년, 11년 뒤죠. 11년 뒤에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이라고 해서 통신의 수학적 이론이라는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 논문이 지금 우리가 배울 Information Theory, 정보 이론의 근간이 되는 그런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nformation Theory 링크 되어 있죠.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정보 이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information, 즉 정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셰논은 이 정보를 정의하려면 정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버리고 어떻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보를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와 그 경우의 수에 따른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A와 집합 B가 있고 각각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합 A에 숫자 1, 2가 적혀 있는 카드 2장이 있고 집합 B에는 숫자 1부터 100까지 적혀 있는 카드 100장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집합 A는 경우의 수가 2장 있으니까 2예요. 그리고 집합 B는 100장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00이 됩니다. 여러분, 집합 A와 B 중에서 어느 집합이 불확실성이 높을까요? 경우의 수가 큰 집합 B가 불확실성이 높죠. 자, 집합 A에서는 카드 둘 중에 하나 1 아니면 2가 나올 거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 아니면 2니까. 근데 집합 B에서는 숫자 100장이 있어서 100장 중에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몰라요. 즉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서 숫자 하나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뽑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서의 숫자 결정이 불확실성을 더 크게 낮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셰논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 불확실성의 크기를 낮춘 정보를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크다고 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무엇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크죠. 이런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서 확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본 것입니다. 셰논은 정보의 양을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분의 1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의 단위는 비트라고 했고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50대 50이라면 같은 확률을 가진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셰논은 이것을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비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시죠? 비트. 자, 이 비트가 정보량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비트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동등한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선택한 정보량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정보량의 정의에서 우리가 px, px가 확률적으로 낮으면,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량이요.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죠. 예를 들면 px가 확률적으로 낮다, 한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보량을 구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00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01분의 1이 돼서 요 계산해 보면 6.6439 정도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px가 확률적으로 높으면 그러면 불확실성이 낮으면이 되죠. 따라서 정보량은 이런 경우에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px가 2분의 1 정도로 얘기합시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면 이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확실성이 작다는 얘기예요. 불확실성이 작으면 이때 정보량은 어떠냐? 여기 정보량 공식에 대입해 보면 로그 2의 2분의 1 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2가 돼서 정보량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는 확률이 100분의 1일 때, 밑에는 확률이 2분의 1일 때, 그래서 확률이 100분의 1일 때는 정보량이 6.6 이상이고 2분의 1일 때는 정보량이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확률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보량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 즉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 즉 경우의 수가 2인 경우에 대해서 정보량을 구해 봤죠.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2보다 더 큰 경우의 수로 확장하고요. 여러 경우의 수에서 각 경우에 따라 확률이 다 다른 경우에, 다 다른 경우에는 정보량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각 경우의 정보량을 구하고 거기에 그 경우가 나올 확률을 곱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우의 정보량을 구하고 거기에 첫 번째 경우가 나올 확률을 곱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의 정보량을 구하고 거기에 두 번째 경우가 나올 확률을 곱합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한 것을 시그마해서 다 더해요. 다 더합니다. 자, 결국 모든 경우에 대한 정보량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셰논은 엔트로피라고 했고요. 엔트로피는 모든 경우의 정보량의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한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에서 확실한 상태가 되었을 때 얻어진 정보량의 기대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고요. H 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공식화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px 로그 px가 됩니다. 로그 px, 확률은 항상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px를 취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값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시그마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px분의 1이 정보량이기 때문에 그 정보량, 그 해당 경우의 정보량의 앞에 px, 그 정보량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같이 곱한 겁니다. 네,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보량은 많아지고 또한 엔트로피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정보량은 적어지고 엔트로피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확률을 곱하고 그것을 모두 더한 정보량의 평균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정보량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엔트로피도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다른 x, y가 있을 때 x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를 px, y라고 했을 때 px, y에 대한 엔트로피, 이것을 joint entropy, 결합 엔트로피가 됩니다. 즉 h, x, y, x와 y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xy에 대한 엔트로피죠.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시그마 px, y 곱하기 로그 p의 x, y가 됩니다. 네, 여기서 사건 x와 y를 서로 독립적인지 아니면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인지 이 두 가지 관계로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건 x와 y가 완전히 independent, 독립적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joint entropy, 결합 엔트로피는 각각 x가 일어날 엔트로피, y가 일어날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사건 x에 대한 엔트로피와 사건 y에 대한 엔트로피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하면 결합 엔트로피가 나오겠죠. 근데 사건 x와 사건 y가 의존적이다,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뭔가 교집합이 있을 것이고 그 교집합을 고려해서 결합 엔트로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드디어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확률 변수 x와 y의 상호 의존성을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정량화한 형태, 이게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이죠.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Joint Entropy 설명하다가 Dependent 이야기를 했고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결국은 x의 엔트로피와 y의 엔트로피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 다시 말하면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의 의존성이 존재하는 그 의존성을 고려한 엔트로피, 이게 상호 정보량이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i라고 쓰고 x, y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상호 정보량을 중심으로 공식을 정리하면 x의 엔트로피와 y의 엔트로피를 더하죠. 그리고 나서 결합 엔트로피를 빼게 되면 남는 것이 상호 정보량, 교집합에 해당되는 상호 정보량이 남게 되죠. 네,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가 상호 의존성 관계가 없고 완전히 independent, 독립적이다 라고 가정하면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이때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은 제로가 되겠죠. 자, 여기 Mutual Information을 서두에 Similarity, 유사도의 매저로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의 상호 의존성,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utual Information을 데이터 오브젝트끼리의 관계성을 따져볼 수 있는, 유사성을 따져볼 수 있는 매저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Mutual Information에 대한 공식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공식은 매우 심플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개념도
심플합니다. 그죠? 상호 정보량은 엔트로피의 관계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X의 엔트로피와 Y의 엔트로피를 더하고 X와 Y의 조인트 엔트로피를 빼주면 상호 정보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상호 정보량은 X 엔트로피와 Y 엔트로피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호 우전성에 대한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상호 정보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엔트로피 공식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HX 쪽 살짝 자세히 보면 1부터 m까지의 경우에 대한 엔트로피가 되고 HY도 뭐 1부터 n까지의 경우에 대한 엔트로피가 되고 HX, Y가 이제 X와 Y의 조인트 엔트로피였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됐고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호 정보량, Mutual Informatio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다른 유사도 공식에서 사용했던 예제들을 사용하면서 다시 Mutual Information을 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와 Y 벡터가 나왔고요. X는 1, 2, 4, 3, 0, 0, 0, Y는 1, 2, 3, 4, 0, 0, 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 데이터 오브젝트와 Y 데이터 오브젝트 이 두 개의 similarity,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Mutual Information은 어떻게 매저로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보면은 자, 이 표를 이렇게 딱 그려서 정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X 컬럼에 1부터 쭉 보면은 1, 2, 4, 3, 0 요 정도. 왜 0, 0, 0인데 그거는 이제 합쳐서 0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몇 번 나오느냐, 카운트 컬럼에 마킹을 했죠. 그래서 1이 나올 경우의 수는 1, 2가 나올 경우의 수는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0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번이기 때문에 3이라고 마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면 되는데, 일단 x가 1이 나올 때의 확률, 그 다음에 x가 2가 나올 때의 확률, 각각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이기 때문에 7분의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2가 나올 확률, 그것도 7분의 1이고 4가 나올 확률도 7분의 1, 3이 나올 확률까지도 7분의 1이고 0이 나올 확률이 이제 7분의 3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엔트로피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되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확률,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R에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그 함수가 있잖아요. 로그 2 가로치고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쉽게 이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구해주면은 0.4011 해서 첫 번째 경우부터 쭉 네 번째까지는 동일하죠. 확률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0이 나올 확률, 그게 7분의 3이니까 계산해 보면 0.5239가 됩니다. 자, 이것을 다 시그마 해가지고 다 더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2.1283이 되고, 이것이 바로 X의 엔트로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인 Y 엔트로피. 여기서는 이제 그 Y 벡터가 되는데, Y 벡터도 살펴보면은 1, 2, 3, 4, 0 이거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다 1인데 이제 0만 3번 나왔죠.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따른 확률을 계산하면 쭉 7분의 1이 되고 y가 0인 경우만 7분의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면 쭉 계산 각각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서메이션 다 더하면 y의 엔트로피는 2.1283이 나오죠. 자, 그래서 끝으로 일단 그 조인트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와 y가 각각 등장하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인 경우 x가 2일 때 y가 2인 경우죠. 자, 이렇게 페어하게 두고 그 다음에 그거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온 경우의 수가 전체는 7이고 0이 0인 경우 그러니까 x가 0이고 y가 0인 경우가 3번 나오죠. 3번 나오기 때문에 7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엔트로피를 구하게 되면 이것도 2.128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hx 플러스 hy 마이너스 hx, y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2.1283이 되겠네요. 이런 그 상호 정보량은 0부터 쭉 무한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마킹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가 모든 매저들도 다 거의 이렇게 0부터 1 사이로 매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도 노멀라이제이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매저로서 우리가 딱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0부터 1로 매핑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그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미니멈이죠. 경우의 수 m과 경우의 수 n 그 사이에 미니멈 값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값에 해당되는 것 나누어주면 0과 1로 매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상호 정보량이 2.1283 여기 나누기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그 다음에 민 가로치고 5,5가 되죠. 왜냐하면 쭉 위에서 x의 경우의 수가 5잖아요. x의 경우의 수는 5고 y의 경우의 수도 5가 됩니다. 따라서 민 값은 5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0.916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0.9 정도 되니까 0부터 1 사이 거의 1에 가깝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상당히 상호 관계성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와 마찬가지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는 x 벡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고요. y 벡터는 9, 4, 1, 0, 1, 4, 9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셨겠지만 x의 값을 제곱한 따라서
x의 제곱에 관계가 있는, y 이퀄 x 제곱에 관계가 있는 그런 non-linear relationship이에요. 예,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했을 때는 non-linear relationship인 경우에 제로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표를 보면 일단 x의 경우 마이너스 3부터 쭉 해서 3까지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 각각 카운트 1로 마킹을 했고요. 전체 경우의 수가 7이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하나씩이니까 7분의 1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1 확률 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엔트로피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0.4011 이렇게 나오죠. 그걸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2.8074가 나옵니다. 그래서 X의 엔트로피는 2.807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 경우에서 살펴보면 9410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경우의 수는 9410 이렇게 네 가지인데 0이 나올 수 있는 9가 2번, 4가 2번, 1이 2번 나오고 0이 1번 나오죠. 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7이고 각각 확률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2, 7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엔트로피의 공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마찬가지로 쭉 해서 구해보세요. 구해보면 1.9502가 나오죠. 그 다음 끝으로 뭘 구해요? 조인트 엔트로피 구하기 위해서 각각 페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1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된 게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7이 되고 각각 하나씩. 그래서 7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7분의 1 확률을 계산하면, 엔트로피 계산하면 0.4011 이렇게 되고, 서메이션 하면 2.8074가 되네요. 자, 이것도 공식에 대입하면은 1.9502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노멀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민의 값으로 민의 값이 이제 x는 경우의 수가 7이죠. x는 7이고요. y는 경우의 수가 4가 됩니다. 그래서 7,4 해서 7,4의 민 값은 4가 되잖아요. 그래서 4를 취하게 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니까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은 앞으로 2가 나가니까 2 이렇게 남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주면은 0.9751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썼을 경우에는 이런 non-linear relationship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됐지만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을 쓰게 되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관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값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mutual information은 코릴레이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코릴레이션이 할 수 없는 non-linear relationship에 대한 메저도 mutual information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제로 사용했던 x 벡터와 y 벡터,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R 스튜디오에서 직접 코딩을 해서 그 결과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x 벡터 먼저 생성해야 되죠.
x 벡터 c 함수로 생성을 하면 되고요. y 벡터도 이렇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x 벡터와 y 벡터를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잘 들어갔고요. y, 네, 됐습니다. R에서 되게 좋은 함수 중에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각 요소마다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x 벡터와 y 벡터 각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이 몇 개인지 프리퀀시 빈도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가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x, 테이블 y 하게 되면 y도 보면 0이 몇 개냐 1이 2개, 4가 2개, 9가 2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probability를 계산해야죠. 확률, 각각에 대한 확률. 그래서 그거는 결국 length분의 빈도수가 되기 때문에 length 함수를 써서 나눠주면은 이렇게 각 원소에 대한 확률이 계산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확률 x라고 할게요. 첫 번째 건 확률 x. 그러니까 x 확률 변수의 확률값. 자, 그 다음 쭉 카피해서 y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probability y라고 두고 그 다음에 테이블 y, length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나누기 length 이렇게 하게 되면 빈도수에 따른 개수가 나오니까 전체 빈도수분의 개수가 나오니까 확률이 나오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를 각각 구해 보죠. 그래서 x의 엔트로피를 엔트로피 언더바 x라고 둘게요. 공식 기억나시나요? 마이너스 서메이션, 그죠? 그래서 썸하고 가로치고 확률이 들어오죠. probability x 곱하기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자, 로그 2 바로 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2 그다음에 probability x 이렇게 해주면은 한번 볼까요? 네, 2.807355 이렇게 되죠. 예, 맞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 언더바 x에 대응하자 집어넣고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엔트로피 y, y의 엔트로피를 구해보죠.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x를 y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y 엔트로피는 1.950212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샤논이 얘기한 엔트로피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R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테이블 함수와 랭스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면 엔트로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인트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법, 그죠? 결합 엔트로피. 그래서 x equal 뭐 y equal 뭐 이렇게 같이 나올 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조인트 엔트로피를 구해야지만 위에서 각각 계산했던 엔트로피와 같이 조합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과제로 조인트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것을 과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Mutual Information, 상호 정보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쭉 하셨습니다. 이 상호 정보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 그 클라우디 셰넌의 정보 이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샤논에 의해서 정의된 그런 정보량,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렇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와 결합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그런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다른 어떤 메저처럼 우리가 시밀러리티 메저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넌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